저는 주제는 이제 피보티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웨이브로부터 이제 전기를 만드는 기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컬 월에 부착을 해서 이제 효율을 좀 높여보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CFD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고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로는 우선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어,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를 소스별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하이드로나 이제 다른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LCOE인데요. 쉽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웨이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은 값에 수치에 있어요. 지금 뭐 다른 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LCO가 많이 낮아졌는데 기존의 펄시 퓨얼의 레인지에 들어가게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웨이브 에너지는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UK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웨이브 에너지를 어떻게 하베스팅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점차 이때 이제 2010년에서 14년 이때는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웨이브 에너지 시장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리뉴에이블 에너지도 시장이 줄어들어서 이제 많이 생산을 줄였고 근데 다시 요즘에는 이제 환경 트렌드 때문에 이제 파도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자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웨이브 에너지가 이제 얻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그리드로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값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먼 바다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저희 해안가에 가까워질수록 낮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약간 특이하게 이 북쪽 지역은 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해안에서도 이제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 박사 논문의 기준의 처음의 시작은 이제 일반적으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포인트 옵저버 타입의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인데 작동하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제 파도가 오게 되면은 부위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이 위아래를 움직이는 이 힘을 PTO라는 거를 통해서 전기가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이 전기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아서 이제 단순한 구조로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바다에도 다 작용할 수 있어요. 얕은 바다에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깊은 바다에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적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들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뭐 20m, 10m가 이 동그라미 부위가 크기가 막 10m, 20m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나도 크게 만들다 보니까 수많은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회사가 뱅크럽을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파산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LCOE도 봤지만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돼서 전기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태양광은 꼭 엄청나게 산업단지가 큰 데가 아니더라도 저희 집 곳곳에 이렇게 지붕에서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도 작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랑 좀 가까운 해안가에다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코노믹한 것도 로리스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이제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안가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파제가 있는 그런 곳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인시던트 웨이브하고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서로 중첩이 돼서 이제 슈퍼포지션이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인시던트 웨이브의 하이트가 2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단 이제 레귤러 웨이브인 경우가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파고의 높이가 높아지면 V의 움직임도 커질 테니 그러면 에너지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거를 이제 PTO라는 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도입을 한 거는 레칭 컨트롤을 이용을 하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레칭 컨트롤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같고 오른쪽은 이제 레칭 컨트롤의 알고리즘인데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위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제가 잠깐 이제 홀드를 해놔요. 홀드를 해놓으면 언제까지 홀드를 하냐면은 이 부위가 최고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까지 홀드를 해놨다가 딱 내려놓게 되면은 얘가 이제 순식간에 쑥 내려가거든요. 원래는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가속을 주게끔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위를. 그래서 반대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효과인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려워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위가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멈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속도가 붙어서 움직이는 속도가 위아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가 나중에는 전체적인 부위의 움직임까지 크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부위의 모션을 크게 만드는 게 저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모델로는 이제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웨이브스타라는 이제 웨이브스타라는 WC를 이용을 했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구가 달려 있고 이제 PTO의 위치는 이 포인트 B하고 이 C 사이에 PTO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포인트 A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힌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칭 운동을 하는 이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델의 사이즈는 지금 이제 다이아미터가 1m 사이즈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컨디션은 1.4초, 모델 스케일로 1.4초에서 2.8초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어떤 어, 파고하고 이제 바다의 깊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웨이브 모델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했던 거는 이 빨간색 점 그래서 스톡스 세컨드 오더하고 서드 오더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어 웨이브 뎁스랑 그다음에 딥워터 웨이브 뎁스의 레인지에 들어가는 웨이브 컨디션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했던 거는 이제 주기가 1.4초하고 2.8초만 이제 실험가치 결과가 주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컴퓨테이션 도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키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포싱 스킴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근처에 웨이브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웨이브 댐핑을 쓰거나 아니면 포싱을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시간을 오래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버티컬 월이 있는 경우에는 커멘테이션 도메인 오른쪽 끝이 월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로우 쪽에 이제 계속 웨이브들이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포싱 스킴을 사용을 해서 앞쪽은 이론값을 계속 줄 수 있게끔 하고 이 파란색 부분인 포싱 스킴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이제 네비우스 방정식 풀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싱 스킴에 관련된 레퍼런스로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페릭 앤 이분들의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는 이제 버티컬 월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레칭 컨트롤을 했냐 안 했냐 차이로 케이스를 이제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수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버티컬 월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밸리데이션 겸 그다음에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부위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 표시가 이제 제가 계산을 했던 결과이고, 까만색 점이 이제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 부위는 약 1.9초에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도 1.9초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부위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월의 위치, 부위하고 월의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 스터디로는 월과 부위의 간격을 1m부터 시작해서 3m까지 쭉 이렇게 늘려가면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m의 결과가 가장 좋아서 그 결과를 오른쪽에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m로 그 거리를 결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버티컬 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주기가 2초일 때는 한 23% 증가를 하고 주기가 2.4초일 때는 50% 정도 RAO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제 그 보이의 모션이 50%더 증가한 효과를 버티컬 월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CWR이라고 해서, CWR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웨이브로부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 대비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CWR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이 맥시멈인 값인 거고요. 근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결과들이 이제 PTO에다가 댐핑을 달게 되는데, 이 댐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CWR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핑이 댐핑이 가장 작은 경우가 빨간색인 경우고, 댐핑이 가장 큰 경우가 이제 보라색인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PTO의 댐핑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션의 부위는 작아지는 대신에 PTO에 걸리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좋은 뭐라고 하죠? 접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의 연구의 결과로는 이제 PTO의 댐핑이 25에서 50뉴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결과일 것 같다라는 게 PTO 관련돼서는 결과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월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월이 있는 경우에는 이 CWR이 1이 넘어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1이 넘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때문에 웨이브 하이트가 증폭됨에 따라서 CWR 값도 결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WR을 구할 때 웨이브 하이트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게 조금 헷갈렸다고 해야 되나? 복잡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웨이브 하이트를 슈퍼포지션 된 값을 넣어야 되냐, 아니면은 비교를 위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냥 웨이브 하이트를 넣는 것이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우선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냥 웨이브 하이트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티컬 월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우선은 CWR도 크게 나오고, 그래서 웨이브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과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주기가 1.8초일 때는 갑자기 줄어드는 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로 이제 중첩이 될 때 항상 보강이 되는 방향으로만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상쇄가 되는 방향으로 중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웨이브가 이 주기가 1.8초일 때는 V에서 거의 파고가 적은 상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매칭 컨트롤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매칭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웨이브 피리어드가 3주기가 넘어갔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경우는 주기가 2.8초이기 때문에 한 6초, 7초 정도에서 이제 6, 8초 정도에서 이제 래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에는 래칭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래칭이 시작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변화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고, 그래서 점차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서 모션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이 커지면서 벨로시티의 변화율도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포스도 커지고, 그리고 이 파워는 포스와 벨로시티의 곱인데 그 곱이 많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평균값, 그리고 벨로시티의 평균값, 포스의 평균값, 그다음에 파워, 그리고 CWR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가져왔을 때 지금 이제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레칭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CWR 값을 결과를 보시면은 레칭 컨트롤을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PTO의 댐핑을 값을 갖냐에 따라서 또 이제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레칭 컨트롤의 결과는 이제 2.2초 이후에만 결과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레칭 컨트롤을 사용을 하려면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더 큰 값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른 스트래티지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레칭만 현재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오는 이제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팅 컨트롤을 하는 경우에서 월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월이 있는 경우가 이제 월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CWR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그 효과는 점점점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최근에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이제 유사한 개념의 WC가 이제 이스라엘에 설치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드에 이제 커넥션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